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 시간에는 디카시와 조영남 에피소드라는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영남 에피소드는 개념예술이란 무엇인지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복적인 것인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조영남 대작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송기창이라는 무명 화가가 이제 폭로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기창은 조영남의 그림의 기초적인 대생부터 채색까지 작품의 전 작업을 송기창 자신이 했다고 폭로한 것이죠. 조영남은 송기창 같은 무명 화가에게 미술품 작업을 위탁해서 완성이 되면 거기에 가벼운 덧칠 정도 하고 자신이 사인을 해서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송기창 같은 경우에 한 점당 10만 원 수준의 어떤 그런 대가를 받고 그림을 그린 것인데, 조영남은 자신이 거기에 사인을 해서 800만 원에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송기창은 제대로 된 대가도 지급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림에 사인만 하고 조영남의 그림인 것처럼 이렇게 판매를 한 것은 범죄적 행위라는 그런 어떤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영남은 작품을 그리는 작업에 조수가 가냐는 것은 미술계의 간행이며, 특히 팝아트 같은 현대예술에서는 작품이나 아이디어, 즉 개념을 창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관점에서 송기창이 그린 작품 역시 조영남이 자신의 아이디어, 즉 개념을 제시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영남의 작품으로 사인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법정 시비가 붙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미학자 진중권은 조영남을 다음과 같이 옹호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대작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뭔가 부정적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대작은 결코 부정적으로 볼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 미술을 앞시대의 미술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성, 즉 창작에서 간영과 실행의 분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작가들은 왜 창작에서 간영과 실행을 분리하려 했을까? 그것은 전통회화를 토대로 형성된 미의식이 더는 현대의 미감에 어울리지 않고 작가의 터치를 생명으로 보는 장인적 생산이 더는 사물을 만드는 현대의 산업적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간영과 실행의 분리 덕에 1960년대 이후 미술의 영역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됐고, 미술적 프로젝트의 스케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그 덕에 오늘날 미술은 천개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 관념과 실행의 분리가 없었다면 워홀을 비롯하여 현대 미술을 이끄는 슈퍼스타들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방금 읽은 이 글은 진중권의 기고 조영남 작가에게 경고함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조영남 대작 사건은 결과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뜨거운 논쟁을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진중권의 글은 대작은 결코 부정적으로 볼 현상이 아니라며 조영남의 관점에서 옹호를 한 것이죠.
나아가 진중권은 이번 논란이 작품이라는 개념을 친작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데서 유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중권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작품과 친작은 다르다. 말하자면 친작은 그저 작품의 한 부분 집합에 불과하다. 실행에서 조수가 하는 비중이 0%에서 100%까지 다양하니 작품 속에서 친작의 함량도 0%에서 100%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친작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작품은 크게 6종류 혹은 단계로 구분된다. 이 말은 현대미술에서 창작과 실행을 분리해서 실행을 100% 조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조영남 대작 사건을 옹호하는 진중권의 논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개념예술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존의 예술이라는 것이 특정의 완성된 상태를 의도한 것이라면 개념예술은 창작이나 과정을 중시하는 예술입니다. 그럼 과연 조영남의 그림을 개념예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논란의 본질로 부각된 셈인데요.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경북대 IT와 법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예술품의 소유권과 저작자의 인격권, 창작과 대작이라는 주제의 학술대 논문 예술가와 사기꾼 조영남 대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조수정 교수는 대작 자체보다 사회적 계약과 구성원의 선의를 파괴한 잘못이 더 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학자 진중권 등이 대작이 예술 간행의 하나며 조영남이 컨셉트만 제공했다면 법적 윤리적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한 반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영남은 4년여 만의 재판 끝에 2020년 6월 25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 최종심 선고 기일에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었고 또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입니다. 조영남이 그리지 않고 조수에게 그림의 개념만 제공하고 완성된 그림에 가벼운 덧칠 정도만 하고 조영남 자신이 사인을 하고 그것이 조영남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된 이 사건, 결과적으로 조영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역시 현대 개념예술, 개념미술이라는 관점에서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예술은 이렇게 전위적입니다. 디카시 역시 언어예술이라는 시를 멀티 언어예술로 새롭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위적이죠. 기존 시라는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예술의 전복적 관점에서 개념예술이라는 이런 현대적 새로운 미학적 관점으로 조명해 볼 때 원고지에 손으로 쓰는 것을 넘어 스마트 구스라는 신인류가 신체의 확장인 스마트폰 내장 뒷가로 시적 행상을 찍는 것도 시창작 행위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폰 내장 디카라는 조수를 이용해서 시를 창작하는 것 역시 현대 개념 예술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